개인적으로 우유를 마시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가끔씩 우유 특유의 맛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몸에 너무 안 좋기에 차라리 술을 마시며 우유를 잊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건하다입니다. 우유는 홍삼만큼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유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치명상을 주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최근 들어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유를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유를 자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줄이기를 바랍니다. 우유에 중독되어 끊을 수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잔 정도만 섭취하기를 처방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며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세뇌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단체가 이를 인용하여 우유 효능에 대해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낙농업협회도 100년 넘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우유가 영양 가득한 완전 식품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가 좋다는 연구 대부분은 유가공 업체의 지원을 받아 실행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연구 결과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봅니다. 존스 호킨스 의대 내과 원장을 지닌 프랭크 오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우유의 심각한 부작용이 잘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유가공 업체가 매우 중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이라고?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서에서 오스키 박사는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우유 때문이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유는 동맥 경화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15년간 우유를 연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이자 건강 컨설턴트인 하비 다이아몬드도 우유는 인간에게 필요 없는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유는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식품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이루어지는 우유 마시기 캠페인은 절대 건강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창고에서 썩어가는 과잉 생산된 우유를 소진하려는 식품업자, 농축산업자, 미디어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이들이 매년 수억 달러의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유가 다이어트의 최대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유가 왜 위험한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멈춘 어른은 그렇다 치더라도 급격한 성장이 필요한 어린이는 동물성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는 우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인들에게는 큰 위험이 없지만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린이가 우유를 먹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살균을 하지 않은 생우유를 먹지 않는 이상 살균 과정과 지방의 균질화 과정의 가공 과정을 통해 우유의 좋은 균과 효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락토프리 우유나 저온 살균 우유를 추천하는 의사들이 여럿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우유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유 말고도 좋은 지방이 널려 있으니 그것들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인들의 대부분은 우유 속에 함유된 락토오스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락토오스를 분해 체내에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락타아제 효소는 아기 때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일부 백인을 제외하고는 락타아제 효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인들 대부분은 우유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거나 일부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소화되지 않은 우유는 장에서 독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소화 효소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초식 동물과 다릅니다. 참고로 소는 인간과 달리 위장이 4개인 동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유를 매일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4% 높게 나왔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과학자인 제인 플랜트도 우유가 유방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유제품 섭취를 전부 끊어서 유방암을 치료하는 실험을 직접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유는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갑상선암 발생 확률을 높여줍니다. 우유 단백질의 주성분은 카제인입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약 300배 정도 더 많은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소가 인간보다 덩치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카제인은 위산을 만나면 굳어집니다. 창자 내벽에 붙은 카제인은 장의 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소화 불량과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에 많은 독성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제인은 결국 암을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유를 섭취하면 칼슘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유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 순서가 골다공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순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골절이 더 많이 일어난다며 칼슘의 역설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2년 동안 약 8만 명이 참여한 연구 결과에서 우유 섭취가 골다공증을 줄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하루에 우유를 2잔 이상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골반 뼈 골절률이 약 1.5배 높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유를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물론 우유 자체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슘은 체내에서 3분의 1 정도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유를 섭취할수록 자기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이 배출될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성식품인 우유를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칼슘이 우유로 들어오는 칼슘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유 부작용은 이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적으로 우유를 판단하겠습니다. 폐와 대장이 약한 태음인에게 우유는 좋은 음식입니다. 우유가 폐와 대장에 이롭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뜻한 우유로 하루 한 잔 정도 섭취했을 때 얘기입니다. 태음인도 우유를 많이 섭취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에게 우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우유를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나머지 체질은 아예 안 먹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저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